현재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꾸 2페이지씩 넘어가네. 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셨어요. 작년에 저희 창작 디딤돌 사업을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연속 지원의 대상이 되느냐, 또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로 올해 지원을 연장해서 받게 되는 것이냐라는 등의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설명드린 게 있었습니다. 지원 기간이라던가 금액, 대상의 선정 기준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 공고를 보시고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 달려진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술 프로그램 연계 창작 지원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3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창작 준비금, 전환기, 장애예술인 이렇게 3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두 5개월 동안 월 6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 분들에 있어서는 기관이라던가 보조 인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그것이 변경됩니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에서는 연령 및 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 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창작 지원이 아니라 생계 유지의 긴급성을 요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신청 서류라던가 그 심의 기준들이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숙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술활동 증명이 기초적으로 되어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한 것은 저희 재단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4년 기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각 가구 수원별로 저희가 최저생계비를 지금 표와 같이 보여드렸고요. 재산도 보시면 현재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3가지 단계로 재산 기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1억 3,500만 원이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인 자가 우선으로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기타로 사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대도 실업급여 등의 유사제도를 수혜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크게 2가지 축의 역할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예술인을 선정하며 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술인분들께서는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의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활동 보고를 저희한테 종결일 10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활동이 마감이 되십니다. 저희가 진행 프로세스를 설명을 단계별로 해드릴게요. 크게 보시면 신청, 기초증빙, 심의 결과까지는 모든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이후 선정되신 분들이 뒤에 있는 약정 체결, 지원 모니터링, 예술활동 보고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2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여기서는 저희가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NCAS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이하 제가 NCAS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NCAS 시스템에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시스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서류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활동 계획을 함께 입력을 하도록 저희가 해놓았고요. 계획이 되시면 신청이 완료되시는 단계가 됩니다. 기초 증빙을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술인 활동 증명이 완료가 되었는지, 보험 여부가 미가입 여부로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기초 증빙과 기타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서류가 심의하기에 미흡하다던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가지 공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류를 보완하셔야 되는지 요청을 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한 서류가 모두 제출이 완료되면 심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고용 및 소득 장애, 질병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예술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서류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서류 심의에서 판정 보류자로 저희가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뭐 서류 심의나 또 새로운 서류 제출을 좀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각 분야별 전문가 1인과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 4명, 총 15인의 전문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저희가 심의 결과를 공지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도 저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NCS 접속 후에 개별 확인하셔서 개별 페이지 시스템으로 저희가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약정 체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NCS에 접속하신 후에 개별 약정서를 체결하시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후 선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진행 절차 교육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술활동 보고를 기존에는 월 단위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번 사업에서는 1회로 저희가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지금 참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고려를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술활동 보고를 여러분들께서는 종결 10일 전까지 NCS에 접속하셔서 예술활동 보고를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부정수급이 혹시 발생되는지 그에 따른 민원이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 지원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지원 취소와 함께 환수 절차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80% 일평균 8시간 환산해서 월 1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간은 연령 및 활동 기간에 따라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개인별로 지원받는 기간이 연령대와 그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듯 하고요. 저희가 1년 미만의 경력자분들에 한해서는 나이대와 장애와 상관없이 90일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1년에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의 참가분들에게는 90일, 30에서 60세 미만인 분들에게는 120일,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150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경력이 3년에서 5년인 경우에는 30세 미만 120일, 30세에서 60세 미만 150일, 그리고 60세 이상과 장애인분들은 180일을 지원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예술인분들에게는요. 30대 미만이신 경우는 150일, 30대에서 60세 미만이신 경우는 180일, 그리고 60세 이상의 장애인이신 분들은 210일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10년 이상인 경우는 30대 미만이신 경우는 180일, 30세에서 60세 미만은 210일, 그리고 60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신 분들은 최대 240일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업 설명 안내에서 있는 것과 달리 밑에 심의 밑단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고 심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PPT를 약간 수정해 놓았습니다. 접수 기간 및 방법 및 결과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도 파일로 첨부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스캔 받기 어려우신 경우는 전화 문의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행정 절차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원로 예술인, 즉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금 현재 예정 사항인데요. 2014년 2월 24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까지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심의 기간은 접수 순서대로 서류를 심의하여 진행합니다. 단 모든 서류가 저희가 보완 요청을 했을 때까지 그 보완 서류가 다 제출된 후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과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결과 공고는요. 2014년 3월부터 예산 소지시까지 수시로 공고가 될 예정이고 개별적으로도 안내가 될 예정이고요. NCS 시스템 내 개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페이지를 열어드릴 겁니다. 네.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출 서류는 지금 필수 서류와 해당 서류로 나눠지고요. 그것을 위한 필수에서 기본 서류로 나눠져 있는 세 가지 서류들은 필히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네. 소득에 대한 사실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세무서에서 떼실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는 것도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확인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득금액 증명원의 경우는 대체 가능 서류로 소득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납입 증정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 서류로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그리고 부채증명원이나 금융거래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요,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서류여야 하고요. 기본 서류 중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자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자산 관련 확인을 위해서 재단에서 이 위에 있는 자료 외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셔서 심의에 반영하기 좀 어렵거나 이로 인해 산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채 정리 금융거래 확인서의 경우는 부채 잔액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요. 본 심의는 개인소득 자산 기준이 아니라 가구소득 가구 자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필수 서류의 경우는 가구원, 성인 가구원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소득 및 재산 관련 필수 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소득금액 증명 또는 소득 확인서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확인서의 경우는 위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제출하시는 거고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사실 증명 신청 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는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아마 발급이 되실 겁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주민등록 등본은 입전출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민원이사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인근 행정기관에서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부분인데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인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채 증명이나 금융거래 확인서의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이 부채 증명원은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부채 잔액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 내 성인이 소유한 자동차 모두인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동차 등기부상 만약에 저당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등기부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저희한테 사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복지카드는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민원이사나 인근 행정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추가 확인 서류인데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질병은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인데 해당 기관을 방문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단 병명이나 병명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 증빙 보완 서류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청자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 이것은 가구당 성인 모두 발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민원이사나 인근 행정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도 저희가 심의에 따라서는 요청드릴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민원이사나 인근 행정기관에서 방문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서가 있으셔야 한다는 점 한번 안내를 드리겠고요. 지역별 발급 기간은 찾으시기 편하시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사업 공고가 날 때에도 저희가 링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술활동 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단 예술활동 증명은 기본으로 대대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예술활동 증명이 1년에서 3년 이내에 예술활동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은 1년 전의 것으로, 어떤 분은 2년 전의 것, 어떤 분은 3년 전의 것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다 1년에서 3년 이내의 경력을 증명받으신 건데요. 이게 개개인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증명받은 그 기간보다 더 이전의 경력을 증명받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의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추가 증빙 자료에는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작품이라든가 공연, 전시명, 발표 연도, 신청자 이름 및 역할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이는 예술활동 증명에 있는 절차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품집이다 비평집, 전시 공연, 음반 앨범, 영화 방송, 광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작품집이나 비평집의 경우는 표지, 발행 정보면, 목차, 작품 수록면 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전시 공연 분야에서는 전시 공연 인쇄물 표지, 참여자 목록 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음반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앨범 커버, 앨범 발매 정보면, 그 다음에 앨범 크레디트 이렇게 되고요. 영화, 방송, 광고 부분은 포털 사이트 정보 검색 결과 URL 주소 포함해서 스크린을 캡처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최 제작 기관의 확인서로도 대체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타 모든 활동에 보시면 계약서가 있는데요. 출연 및 고용 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된 것이라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오셔서 지원 심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의에 보시면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정보 검증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서류 심의에서 그 다음에 지원 적합성을 내부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판정을 보류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자산 및 소득 기준 등에 대해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요청드릴 거고요. 어이구 깜짝이야. 네.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제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전문 심의를 병행해서 심의위원 심의를 돌릴 예정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예술의 각 분야 총 11명 그리고 사회복지 4명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전문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 모든 절차가 끝나시고 선정이 완료되시고 나면요. 약정 체결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개별 아이디로 NCS에 접속하셔서 약정 체결을 하시고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을 등록하시면 절차는 끝나시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사업 진행 절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나시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개별 아이디로 NCS에 접속하셔서 예술활동 증빙 장부를 첨부하셔서 지원 종결 10일 전까지 예술활동 보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 활동들이 아마 병행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부분에 있어서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자에 한한다는 부분, 그래서 지원 시스템에 따라 완료가 되신 분들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참여 신청은 연 1회로 제한이 되고요. 2013년 창작지원금 참여자분들은 2014년도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긴급복지 지원 참여자의 경우는 내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간은 추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1년이 넘어선 다음에 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재단 내 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 및 자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기간은 최종 보완 서류가 제출 완료된 일자로부터 3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추가 보완 자료 요청 이후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 드렸는데 불응하시는 경우에는 서류 심의에서 자동으로 탈락된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확인 후 본 사업 내에서 다시 재신청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인정받은 개월수를 좀 더 달리 변경하자는 변경 요청을 하신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원 자격 부적격 및 제출 서류 허위 판명자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즉시 취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조건에 대해서도 불이행하실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대상자의 경우 향후 재단 복지 사업에 참여에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상으로 긴급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네. 질의응답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이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어서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지원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석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약간 사이드로 빠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그 예술인의 그 생활 안정 그리고 생계에 관련된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예술인 파견 사업은 예술인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또 즐겁게 또는 활기차고 신명나게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습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먼저 소개드릴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업 안내 책자에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있는 예술인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예술인 학습 공동체 지원, 그리고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이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입니다.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이란 그 예술 각 장르별로 창작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전국 각지에서 펼칠 수 있도록 장르별 협회, 단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예술인 교육 지원은 장르별로 3개 이상의 각 장르 관련된 협회와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조직을 하셔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개 이상의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예술 장르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셔서 직접 시행하시는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르별로 특화된 현장 맞춤형 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또 장르별 예술단체의 공동 운영으로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이 사업을 전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술 장르별 1개 단체씩 2014년도에는 총 10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 사업은 운영이 되고요. 선정된 단체는 각 단체별로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실제로 참여하신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또는 성과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반의 것들을 컨설팅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법적 형태 3개 이상의 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을 조직하셔서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단체는 해당 예술 장르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3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요소는 예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특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르별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시되 그 중에서 저작권이나 계약 관련한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예술인 복지법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강화된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 예술인의 권리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원로 예술인들이 또 참여하셔서 이 멘토링 또는 특강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1회 이상 필수로 운영해 주시기를 저희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3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조직을 하시고 단체별 상호협약 체결을 하신 후에 우리 재단에 신청하시고 선정된 후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선정 제외 대상 단체가 있습니다. 같은 연도, 그러니까 2014년이죠. 우리 재단의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어떠한 사업이든 우리 재단 사업에 참여하셨던 단체는 2014년에는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 단체 활동 내용은, 그러니까 선정된 단체 활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장르 예술 현장에 필요한 지식, 기술, 학문 등 최소 80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데 이거는 강의식이나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십니다. 프로그램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2명 이상의 강사진을 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장소 그리고 기자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그램 참여 예술인, 그러니까 수강생이 되겠죠. 전체 인원이, 그러니까 3개 시도를 다 합해서 100명 이상의 해당 장르 예술인들을 모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되 참여 예술인 출결 관리를 포함한 운영을 하시고 사업 기간 중 2회 이상 성과 보고 및 사업 종료,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 보고에 대해서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정은 이렇습니다. 1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사업 공고가 나가는 동시에 바로 신청 접수를 같이 합니다. 2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이 되고요. 2월 26일부터 3월 5일 동안 선정 과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정 발표는 3월 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추후 이제 이 이후에 일정들은 가지고 계시는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술 학습 공동체 지원입니다. 현장 예술인 지원 사업이 장르별로 또는 협단체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킬 또는 기술, 그러니까 이 창작에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중심을 둔 사업이라면 예술인 학습 공동체 지원은 말 그대로 예술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학습을 같이 하고 그것이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또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술인 학습 공동체에서 공동체란 실험적 예술품을 창작하고 예술의 가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술인들 사람 또는 공간 중심으로 모인 자발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 예술을 이끌어왔던 각 장르별로 굵직굵직한 또는 큰 역할을 해왔던 동인들이 있었고 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아마 상상하시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이제 제가 낯이 익으신 분들이 수요자 맞춤형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2013년도 사업 수요자 맞춤형 사업에 약간 좀 발전된 또는 약간 좀 이 가치 확산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창작의 구심점이 되는 소규모 예술인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 장르별 공동체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능동적인 예술 창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2014년에는 110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그 기간 중에 각 단체별로 5개월 동안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별로는 약간의 이제 그 활동 기간하고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계, 운영, 성과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여번호증 제출이 가능한 단체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단 구성원이 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구성원 전체가,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예술인 모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예술활동 증명을 승인 완료하신 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선정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2014년에 우리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수요자 맞춤형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경우 2013년도에 참여하셨던 그 구성원, 그 단체의 구성원이 2분의 1 이상이 같을 경우에는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예술의 지속 가능성, 가치 확장을 주제로 한 내부 학습, 공개 강연, 컨퍼런스, 네트워킹, 워크숍 등 활동 프로그램을 최소 16주에서 20주까지 설계를 하시고요. 단, 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 강좌형 수업 또는 특강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을 드린 현장 예술인
지원 사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활동 프로그램의 주제, 외부를 가지고 외부 인원 대상의 컨퍼런스 또는 워크숍을 최소 1회 이상 하시기를 저희는 이 활동 내용에 집어넣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뜨거운 반응들 그리고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같이 예술을 하는 그 예술인들 또는 예술 단체들 또는 예술인 그룹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2014년에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최소 1회 이상은 우리만이 아닌 외부의 인원을 초청을 하셔서 이 공개 강연 컨퍼런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재교구 및 교육장소, 기자재나 실습 장비 활용 계획,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성과 보고 등을 단체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일정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예술인 교육지원과 마찬가지로 27일부터 공고와 동시에 신청을 32일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3월 3일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고요. 선정 결과 발표는 3월 1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 추 일정은 사업 안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이제 바우처 사업, 예술인 교육 지원 바우처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름을 예술인 교육 이용권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 이용권 사업, 교육 이용권 사업을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직업인이면 누구나 재직자가 됐든 실업자가 됐든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예술인들이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용권 사업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에게 교육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쉽게 설명을 드려서 문화예술 교육사나 직업능력 개발 과정, 고용노동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학원이죠.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하실 때 최대 100만 원까지 수강료, 그러니까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고요. 지원 내용은 예술활동 증명을 승인 완료한 예술인 300분 이상을 선정을 하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표교육기관 강좌 수강에 대해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활동 증명을 승인 완료하셔야 하고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셔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더라도 2년 미만의 계약 형태를 가진 예술인들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선정 지원 대상자가 있어요. 첫 번째, 2013년도 예술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올해는 선정에서 제한이 되고 있고요. 또 동일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용 가능한 교육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개설한 직업능력 개발에 관련된 학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원인데 반드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등록 또는 선정을 통한 심의를 거쳐서 공표된 교육기관만 가능하십니다. 일정 안내는 1월 27일부터 저희가 사업 공고가 나갑니다. 근데 예술인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술인들은 2월 27일부터 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 전에 교육기관이 먼저 선정이 되고 공표가 될 겁니다. 재단 홈페이지나 저희가 유관 사이트에 안내를 해드릴 텐데 먼저 그거를 참고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인 파견 사업 2014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파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술인 파견 사업은 일단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가들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안에서 이제 또 예술인들을 현장에 파견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 보시겠습니다.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기반 직업 진출 경로 확보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기업에서 예술 영역에 대한 욕구가 있는 곳에 예술인 중심의 협업을 통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및 기관, 기업 등에서 문화예술의 부가가치 증대의 가능성을 도모하고 예술인의 참여로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각 아래에 있는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예술인인데요. 먼저 예술인복지법상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들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보조 사업 및 2014년도 예술인 복지 사업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다음 또 아울러 예술인 파견을 지원하는 지역과 기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공고 및 접수가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그 기간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증빙 관련 서류 첨부, 그다음 활동 계획을 입력해서 이제 저희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류 심의는 예술활동 증빙을 하셨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이 미가입자인지, 기타 첨부 서류 등 기초 증빙 자료 제출이 확인된 분들, 그다음 고용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그다음 면접 심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술활동 각 분야의 전문위원 10명, 그리고 기업 농어촌 관련해서 전문위원 5분, 이렇게 해서 15분이 면접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선정 발표가 있은 후에 약정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약정 체결 이후에는 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가자 이행 사항에 대한 어떤 교육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하고 배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업과 농어촌 활동 계획 및 발표, 그 다음 컨설팅과 멘토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술인들을 현장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배치 활동 및 활동 시 필요한 사항 개별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 제출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 및 내용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 규모는 35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수습 기간과 파견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고대로 한다면 4월 달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4, 5월에 두 달간은 활동 시간 16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통비, 그다음에 어떤 그 실비 등의 어떤 지급을 하는 한 2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 기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150만 원, 월 30시간의 어떤 활동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파견 기간은 예술인이 실제로 파견되는 활동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 기관, 농어촌에 필요한 활동비, 교통비, 식비를 모두 포함해서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중에 저희가 예술인 일자리 개발, 그다음 배치 지원, 배치 예술인 경력 개발 및 직무 교육 지원, 그다음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예술인들 스스로도 이제까지 저희가 기능적으로 예술이 기업과 농어촌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혹은 소외계층 대상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성보다는 예술인들 스스로가 내가 기업과 농어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어떤 그런 기관과 더불어 예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그런 파견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계형, 일단 농어촌과 관련되는 부분이겠습니다. 크게 조사 발굴형과 그다음 활동형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드린 예시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자문회의를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더 다양한 예시들로
여기에서 예시를 뭐 잠깐 바꿔서 이렇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술가들 스스로가 기업과 농어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좀 다양한 예시들을 좀 더 보강해서 그렇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기업과 기관 연계형의 또 유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술을 통한 경영 혁신 창출, 그다음 예술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 산업 영역에서의 예술적 가치 제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그 예술이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기업에서 예술 영역에 어떻게 그 예술가들이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좀 더 타진해보고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제안과 그런 태도들이 예술가들에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파견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 심의 기준입니다. 1차는 서류 면접 심의가 있고요. 2차는 심의위원 심사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정보의 지원 적합성에 따라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 해당 예술 장르별 전문위원 10명, 그다음 기업 농어촌 전문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예술 활동과 농어촌에 관련돼서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연계형과 그 기업 기관 연계형 두 심의 항목에 있어서 공통 부분입니다. 그 사업의 이해 부분이 40점, 그다음 활동 계획의 적절성 부분이 30점, 활동 내용의 지속성이 20점, 성과 관리가 10점. 사업 이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이 파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예술인들이 참여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저희 스스로도 그 지원서상에서 좀 드러났으면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배점을 하게 됐고요. 과연 예술 스스로 난 예술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나 혹은 농어촌 그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술가들이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기의 예술적 역량을 어떻게 가능성 있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다음 활동 내용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역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과 기업에서 연관 지어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모델인지를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성과 관리는 제한된 계약수 내에 신청 예술인들 스스로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것들에서 좀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성이 보이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그리고 결과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상에는 저희가 잘 나와 있는데요. PPT상에서는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월 27일 월요일 날 저희가 전체 사업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신청 접수 역시 그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자를 좀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의 수습 기간과 6개월의 파견 기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접수 기간에 예술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공고는 그 1월 27일 날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기업 기관 농어촌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농어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 다음 장 지금 보고 계신 예술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사업 공고는 27일부터 진행을 하고 신청 접수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진행을 하고요. 참여 예술인 선정은 3월 5일부터 14일까지 그리고 선정 발표는 3월 14일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참여자들이 많이 몰릴 경우 좀 이렇게 발표는 사정에 따라서 좀 연기가 될 수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업 수행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참여예술인 성과 제출은 12월 5일입니다. 제출 서류 및 자료입니다. 지원 신청서 양식 안에 그 간단한 어떤 자기 소개와 그다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심의 기준을 좀 참고하셔서 작성할 수 있는 폼을 저희가 마련해서 제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선택사항으로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을 동영상 자료로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go artist. 저희가 파견 예술이기 때문에, go artist at 하고 kawf.kr로. 그럼 자기소개 및 활동계획 동영상 자료는 웹하드가 저희가 준비 중인데 그게 준비가 완료되면 공지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술인 파견 사업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인 산재보험과 의료비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예술인복지법이 공표되면서 이제 예술인 여러분들께서도 일반 근로자처럼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게 되셨는데요. 그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서 이제 일반 근로자들처럼 이제 근로자들이 근로활동으로 재해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듯이 이제 예술인분들도 예술활동 중에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한 산재보험에 이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신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술활동 증명이 먼저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 보험을 승인할 때 이 신청하신 여러분들의 예술활동 증명 승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활동 증명을 먼저 승인 절차를 마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이제 신청서와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입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예술활동 증명 승인 요건을 완료하시면 두 번째로 필요하신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약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라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세 가지 중요한 요건만 들어가 계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술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근로기간이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근로보수, 정확히 얼마라는 보수에 의해서 예술활동을 하시는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간끼리의 그런 날인이 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재해를 받게 되시면 이제 일정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되실 텐데요. 가장 큰 예로 이제 요양급여와 휴급급여가 있습니다. 저 용어는 이제 보험법 상에 있는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내게 되시는 그 의료 실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지원금. 재해로 인해서 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예술활동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보상금이 나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셨다고 하면 1등급일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약 한 달에 87만원, 10등급일 경우에는 약 38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게 되십니다. 그 보상 청구 절차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게 되면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으로 이제 관리지사가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그 산재보험에서 이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치료를 받게 되시면 뭐 단연간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편의가 있어서 바로 처리가 되시겠는데 뭐 그런 시급성 때문에 꼭 그쪽으로 못 찾아가게 되시더라도 다른 병원에 제출하셨던 그 영수증이라든지 뭐 그런 진료 내역 그런 거를 근로복지공단 관리지사에 제출을 하시면 일정한 보험 사정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시고 업무상 재해 여부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게 되시게 되십니다. 제일 중요한 보험료입니다. 2014년 올해 가입하셨을 경우에 이제 보험료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들처럼 원천징수라든지 소득이 신고되거나 뭐 이렇게 규칙적인 매월 단위로 월급이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등급 구간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다른데 기준액 자체가 이제 보시게 되는 월 보수액입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5만원 정도의 보수액을 예상하는 거고 이제 제일 큰 10등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40만원 정도의 보수액을 예상을 하는데요. 이 10개 구간 중에서 예술인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실현자 기준이신데요. 예를 들어 실현자 같은 경우 1등급을 선택하게 되시면 한 달에 내시게 되는 보험료는 13,750원이 되시고요. 10등급 같은 경우는 59,700원. 본인이 이제 평균 얼마를 번다 이 초점보다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담하실 수 있는 그런 납부액을 생각하고 가입을 해주시는 게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매월 단위로 보험료를 내시면 산재보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이 산재보험 가입 대행을 해드림에 앞서서 또 저희가 이 보험료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30% 지원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보험 지원 비율 자체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게 해드리고요. 만약에 아까 보신 표에 의거한 실현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 6,870원,
그리고 창작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370원의 보험료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금액은 아까 보신 표의 월 보험료 50%만 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방법을 간략하게 도식을 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완료를 해주시고요. 산재보험 사무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위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내주실 때 같이 서명을 해서 날인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약서와 신청서 그리고 위탁서를 같이 저희 쪽에 제출만 해주시면 저희가 가입 절차까지는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입 양식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샘플 자체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고요. 우편 접수든 이메일 접수든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술인 여러분들께서는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예술활동 증명 승인이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만 60세 이상 원로 예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예술활동 증명 승인이 안 되더라도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일단 상해라든지 뭐 이런 의료적인 문제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제 경력이 단절되셨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예외 조항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건이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실 경우 그 같은 질병이나 의료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같은 건으로 인해서 뭐 타 긴급 복지 제도라든지 기관에서 지원받으실 경우에는 중복 수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인데요.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외하는 그 급여 부분 제외하고 이제 비급여라 그러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담하시는 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50만 원 미만의 소액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시고요.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개인 계좌로도 지급을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 계획이 좀 내용이 바뀌어서요. 무조건 의료기관으로만 송금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가서 신청을 받으실 수 있고요. 12월까지인데 이제 예산 소진 시는 조기 접수가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신청 자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저소득층 우선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이제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두 번째로 차상위 계층 그리고 세 번째로 저소득층입니다. 이 저소득층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아래 보시는 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표입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 120만 원 정도인데요. 저 금액보다 이제 200% 조정을 해서 241만 3,612원. 그러니까 아래에 보시는 표에 있는 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금액 미만이시거나 아래에 보시는 그런 주민등록상 기준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금액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 금액 미만이시면 저소득층으로 간주해서 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도식을 해드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맞춰주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경력심의로 대체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 작성을 해서 내주시고 우편이든 이메일이든 내주시면 이제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신 분들께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 상에 올라가 계실 거고요. 이제 제출해 주신 서류가 좀 까다롭습니다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분증 4번, 그리고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뭐 증빙서류에 한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의료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 소견서라든지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 확인서,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라면 어떤 서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60세 이상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 경력 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 경력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 뭐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잔액 증명서 이런 게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이시든 기초수급자이시다면 그런 증명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시겠지만 금융거래 확인서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은 필수 서류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실 수 있으시다든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주시면 아무래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하지 않는 기준이라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서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활동증명 담당자 남희승이라고 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많이 지루하시죠? 그래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사업 설명회 때 계속 예술활동 증명 반복이 됐는데요. 그 예술활동 증명은 말 그대로 그 예술가 각 개인께서 어떻게 예술활동을 하셨는지 증명하는 확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가임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복지사업 참여의 어떤 근거이자 기본 절차가 되십니다. 산재보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산재보험 가입을 하게 되겠죠. 어떤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납부하는 세금 등으로 제가 여기에 직원이나 혹은 근로자임이 확인이 되는데요. 보통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통해서 예술인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는 11개, 여기 보시는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가 분들이 이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마치실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그 현재는 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교육가나 강사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오신 분들, 선생님들의 예술 활동을 알려주시는지 그 말씀드릴 텐데요. 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약간 법적으로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예술 활동을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이제 공개 발표는 예술 활동이라고 이렇게 행정용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각 11개 예술 분야마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예로 설명드리면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5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하시거나 1회 이상의 개인전을 여신 실적을 알려주시면 되어 있으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전시 도록이나 포스터, 리플렛 혹은 신문 기사 등으로 이 사실을 혹은 갤러리와 맺은 계약서 등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의 58페이지에 보시면 각 예술 분야마다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다 지금 자료집 안에 껴있어 있는 그 파란색 리플렛 있잖아요. 거기에 각 분야 기준과 그 증빙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술활동 수입인데요. 분야별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전 분야에 걸쳐서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시거나 3년 동안의 소득이 360만 원 이상이시면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통장 사본과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술활동, 관련된 소득이,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임을 알려주실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십니다. 다시 한번 미술작가분들 예를 설명드리면, 만약에 갤러리에 작품을 판매하셨어요. 그러면 그 판매 계약서를 체결하시게 되시고, 그에 따른 소득이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시겠죠. 작품 판매료가. 그래서 이 계약서와 통장 사본 두 가지를 주시면 선생님께서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이만큼이시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쪽에 주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예술활동 증명은 현재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와 곧 오픈될 그 경력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편 신청도 가능하시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자료집 역시 제 예술활동 증명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그 신청서를 바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접수하신 후에 평일 기준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저희가 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는 완료하실 경우에 이제 승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완료가 되시지 않을 경우에 아직 현재는 반려라고 결과를 전달해 드리게 되고, 반려 시에도 언제든지 다시 재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술활동 증명 기준에도 약간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리플렛에는 예술활동 증명 방법이 크게 4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다만 저작권 등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예술 프로젝트 실적 이 관련 기준이 3월 30일부터 소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만화 분야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고요. 일부 예술 분야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씩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협단체 회원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 상담회나 혹은 상담회나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해서 조금 더 편하게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 시스템 저희 준비 중이라서요. 올해 4월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 중에 예술활동 증명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약 2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Q&A 끝나고 나서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순서대로 저희가 아마 호명을 하고 호명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혹시 그 후에 좀 더 신청 접수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